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23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저희 오늘 제가 사실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게다가 저희 활동가들이 또 휴가를 가고 이리저리 하여서 저희 모니터 할 게 없더라고요. 모니터 보고서 털 게. 그래서 오늘은 아예 방송을 못 내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아예 못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들을 거리를 좀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지금 15일 오후인데 저하고 이정일 PD하고 둘이 이 구석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자연 사건이라고 말하죠. 최근에 이제 미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미투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자연을 다시 보자. 장자연 사건을 다시 보자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난 일이잖아요. 꽤 지난, 거의 10년이 지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한번 조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청원 같은 거, 청와대 국민청원도 막 하고 계시고 그러던데, 저도 그게 뭘 하나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국민청원 사이트에 있는 글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를 하고 싶어도 도대체 그걸 알까? 이 사건을 몰라서 청원을 못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면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라고 하는데요. 청원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와대에 가면 됩니다. 화려한 무대의 연예인들은 청소년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적폐청산이야말로 시급합니다. 요즘은 술접대, 성접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리고 열정에 가득 찬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고 놀이개로 삼는 듯합니다. 예로 얼마 전 카카오톡에 전라의 신인 남성 연기자의 사진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알몸까지도 프로필로 써야 하는 연예인 지망생은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너무도 잔인한 현실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은 증거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고위 대기업, 언론사, 연예계 PD 등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어둠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특검을 발의하여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올라갔어요.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저도 한번 이 사건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2009년 3월 13일 KBS 뉴스라인. 탤런트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에 남긴 자필 문건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송명훈 기자, 이 문건의 내용이 충격적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건을 보면 그동안 장자연 씨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장 씨는 만약을 대비해 자신이 받았던 부당한 일들을 낱낱이 적어서 기록해뒀습니다. 술자리와 골프 접대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적었는데요. 룸사롱에서 술시중을 들고 끊임없이 술자리를 강요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술대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접대를 해야 할 상대에게는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충격적인 고백도 털어놨습니다. 폭력에도 시달려야 했었는데요.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리고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문건으로 추정하건대 장 씨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억울한 사연을 꼭 누군가에는 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가 자필 문건에 주민번호를 적고 서명까지 남겼던 것도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민원연이요, 장자연 리스트와 사실 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저희가, 언론 보도를 모니터를 하다 보니 장자연 리스트, 특히 이게 우리는 조선일보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2009년 4월 24일 MBC 뉴스 24. 이어서 MBC 논평입니다. 오늘은 변죽만 울린 장자연 리스트 수사라는 주제로 최용희 논소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유력 언론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종걸 의원에 의해 조선일보라는 사실이 드러난 언론사의 임원에 대해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죽은 권력에 대해 검찰은 거의 매일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건 사이의 다른 점은 수사 주체가 하나는 경찰이요 다른 하나는 검찰이며 또 수사 대상에서 하나는 지난 권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반해서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라는 유력 언론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젊은 연예인이 죽음으로 항의했던 성상납 등 기득권층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는 일은 2009년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도 열심히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진상 규명하라 막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가 우리 박서군 공동대표를 이제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인가 토론회인가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토론회네요. 토론회 때 이제 발언했다고 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훼손으로 건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더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처음에 말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었고요. 그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했거든요. 2009년 3월 31일 MBC 뉴스 24. 고 장자연 씨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술자리 동석이 확실한 인사는 경찰서로 부르고 혐의점이 분명치 않은 인사는 출장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소환 대상이 몇 명인지 밝히기 어려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앞에서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소속 회원 등 20명이 고위층의 부패가 본질인 이번 사건의 핵심을 일부 언론이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막 이제 떠들었죠. 그랬더니만은 이제 고소를 해서 그러면 토론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5월에 이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때 토론회에는 김성균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지금 언소주라고 하죠. 그 언소주의 대표 이분도 또 마찬가지로 걸렸었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그다음에 진보신당의 대외협력실 나영정 국장이라는 분이 같이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또 같이 이제 토론을 했고요.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이 오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또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또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됐거든요. 2009년 4월 11일 KBS 9시 뉴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고위 임원이 있다며 실명을 거론한 국회의원들을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가 자사와 자사 특정 임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람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에 대해선 이 발언을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이정희 의원에 대해선 이 조선일보의 그리고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거리끼지 말고 그냥 불러라. 그리고 조사를 해라.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사 특정 임원이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해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함부로 탄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헌법마저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문사가 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력으로 언론이 스스로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조선일보는 또 자사 특정 임원이 공개된 온라인 게시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정치 토론 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이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 사람이 발언을 쭉 했는데 이게 발제자가 없는 토론회였기 때문에 토론문을 저희가 다 이렇게 녹취를 해서 민원연 홈페이지에 와서 한번 쳐보세요. 장자연 이렇게 치면요. 저희 예전에 2009년에 했던 토론회 녹취문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이 사건을 이렇게 쭉 복귀하는데 별로 없는 자료거든요. 이런 자료는.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요, 이걸 장자연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많이 하는데, 이게 피해자의 이름을 뽑아서 제목을 붙이는 사건의 네이밍을 붙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박서근 대표가 자꾸 놀리듯이 이거는 장자연 리스트라고 말하지 말고 반가 리스트라고 해야 된다. 저는 반갑다 할 때 반가 그게 딱 떠오르잖아, 이 말이. 그래서 너무 놀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방씨 두 명이 여기 이제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의 방사장 그리고 스포츠조선의 방사장 두 사람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생각해서 반가 리스트라고 하자라고 박서근 대표가 반 농담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박서근 대표한테 전하면 진심이야. 이건 정말 그렇게 불러야 돼. 지금도 반가 리스트라고 불러야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박서근 대표의 당시 발언을 제가 한번 볼게요. 국회 동영상 회의록에 이종걸 의원이 질의한 발언이 있다. 국회에서 국정질의를 통해 발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회 동영상 회의록에 나온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이종걸 의원은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고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 이 사실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찰로 하여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경찰은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고인을 우롱하는 수사 발표를 했다. 명시적으로 거의 6필로 썼던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표 전날 미리 다 정해놓고 면죄부를 주기로 다 해놓고 그대로 발표해버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은 범인응리죄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로 하여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오도록 있을 수 없는 수사 발표를 하도록 만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그리고 조선일보를 방조한, 은닉한, 조선일보의 이런 큰 소리를, 똑같이 은폐해준 그런 언론들이다. 민중의 소리를 빼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언론사가 거의 없다라고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박서근 대표는 얘기를 했고요. 이수호 의원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을 이정희 의원도 말을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박경신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직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성산납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경찰을 비난할 수는 없다. 저는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이번 고발된 인권침해의 성격상 실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기에는 여러 가지 경찰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경찰이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다고 해도 어둠 속에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처벌과 확정적인 결론 이런 것을 매번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요즘 미투 운동 얘기해야 좀 약간 좀 맥락이 있죠. 그러면서 박경신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경찰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실제 고소가 된 사람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포함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건 언론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비판은 따가워야 비판이고 실명을 가려주면서 하는 것은 진정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면 장자연이 당한 인권침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판, 감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와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수많은 언론들이 보여줬던 보도 태도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렇게 권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권리를 언론과 경찰이 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투 운동에
또 여기 이 말이 되게 반영될 수 있는 이게 그 박경신 교수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인권과 또 그걸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짚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사에 대한 평가는 거의 국민이 내린 것 같다. 조선일보 눈치 보는 경찰이라고 해서 한 달 이상 끈 중간 수사 결과는 이미 국민이 예상한 대로 무죄 혐의가 내려졌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이미 조사 이전부터 흘러나온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었다. 그것이 수사 의지와 함께 결국 이 사건은 미궁으로 간 것이다. 미궁으로 간다면 수사기관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중간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한계, 경찰의 한계에 비춰서 유죄를 찾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건의 구조를 보면 핵심적인 인적 증거는 우선 장자연 본인이었고 장자연 씨를 그런 행위로 몰고 간 중요한 역할을 한 매니저 김 씨였는데 한 달 전에 죽은 장자연 씨는 말이 없고 일본으로 도피한 매니저는 일본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경찰은 수사 공조 작용을 통해서 강제 소환한다든지 수사하려는 의지나 절차도 걸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네요. 그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왜 김 사장의 수첩에 조선 특정 임원의 이름이 있었겠는가? 2천만 인구 중에 김 사장의 수첩에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약속 메일에 기재되어 있었는가? 오찬인지 정찬인지 모르지만 그 시기에 점심시간에 위치 추적을 통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아주 중요한 증거인 약속 내용의 이름이 부인되었다. 자,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게 그 고소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명예훼손은 다 졌어요. 조선일보가 다 졌어요. 네. 2011년 11월 30일 KBS 7시 뉴스.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허위 발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가 각각 MBC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저희가 당시에 이제 민원연이 언론 보도가 어땠는가에 대한 토론회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토론회는 그 2009년 말고요. 2011년에 그 SBS가 다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50건의 문건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단독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한 토론회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경찰이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하게 되는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2011년 3월 6일 SBS 뉴스. 다음은 SBS의 특정 보도입니다. 연예계의 추한 이면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장자연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내일이면 장 씨가 목숨을 끊은 지 꼭 2년이 되는데 SBS가 장 씨가 남긴 50통의 자필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꽃 설화. 고 장자연 씨는 이런 별명으로 한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죽기 직전까지 일기처럼 쓰여진 이 편지 50여 통, 230쪽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편지에는 무명의 신인 여배우에게 강요됐던 연예계의 추한 뒷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장 씨가 김모 씨의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즈음인 2007년 10월 이후 편지에는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신이 접대한 상대가 31명이라며 이들의 직업을 기록했습니다.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관계자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SBS는 이 편지들을 장 씨 본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며 장 씨의 필체가 맞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사실은 장자연 친필 편지에 대해서 경찰이 이것은 위작이다라고 하면서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편지의 필체가 장 씨의 것과 다르다라면서 감정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도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SBS는 오보를 낸 것으로 그 당시에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작이다라고 이렇게 됐으니까요. SBS는 나름대로 충실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장 씨가 썼다는 편지 내용을 보도했지만
국과수가 장 씨의 필적이 아니라고 판정한 만큼 일단 이 결론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데 대해 시청자께 사과드리며 보도 경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보였던 아니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 편지가 나오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것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는가. 저는 이 보도 자체가 그 애초에 편지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됐는가. 이게 오버였던 아니던 간에 당시에 장자연 리스트 흐지부지 되면서 2년 전에 묻혔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모두 침묵했다. SBS 이외에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꼭 이게 위작이라고 해서 반드시 SBS가 잘못 보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편지 내용은 KBS, MBC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SBS만 4건을 보도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2011년에 3월 6일부터 16일까지 보도량인데요. 2009년 당시 수사 결과를 정리해주고 그 당시에 부실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도. SBS만 3건을 하고 MBC, KBS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 상황을 발표하는 보도는요. 오히려 SBS는 2건만 보도했는데 KBS, MBC는 6건씩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 상황 가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이거는 열심히 보도를 한 거죠. 고 장자연 씨가 썼다던 편지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편지를 장 씨가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장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씨가 편지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발표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를 한 것은 KBS와 SBS가 각각 한 건씩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SBS는 굉장히 열심히 예전에 그 사건을 다시 꺼내와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은 타사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일보는 자사 사장의 결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을 부실 수사와 악의적 루머의 피해자로 설정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2011년에 열심히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신문에? 네네, 예. 그러면서, 특히 그 장자연 편지는 조작이라고 경찰이 밝히니까 SBS 보도와 그에 따른 진상규명 목소리를 정신분열증 증세의 교도소 수감자가 과대망상증으로 조작한 편지를 특정 인형에 편향된 세력이 특정 신문을 공격하려고 몇몇 언론에 건네주고 그걸 받아 일부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를 흔들며 특정 언론과 그 언론사 대표를 공격해 명예를 훼손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규탄하는 이런 보도를 내놨었어요. 조선일보가 자기네가 피해자네요. 네네. 완전히 너무 불쌍한 피해자인 거죠. 예.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혀 의혹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한겨레 등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거 특히 연예인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 2년 동안 내내. 2009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1년에 여전히 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그 사건 자체도 잘 보도해야 되지만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도를 개선하고. 근데 그 부분이 보도가 안 됐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연이. 사실 저는 이 내용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투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자꾸 뭐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미투 보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냈던 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주 건조하게 보도해달라라는 부탁을 저희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집중해서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최근에 저는 PD수첩 보도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PD수첩 그 방송에서 그 2차 가해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피해자들이 그 무고로 얼마나 많이 정말
2차 가해 수준이 아니지 정말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 너무나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횡행하지. 근데 이렇게요. 가해자가 살아남고 피해자가 2차, 3차의 고통을 계속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요. 이 제도의 맥을 끊지 않으면요. 우리는 앞으로 더더욱이 가해자가 늘어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피해자 새로운 사람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성폭력을 당했나 막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사람 누구 한 명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럼 어떡하지?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그 문제를 정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직자적이고 단편적인 미투 보도만 나오고 있는가. 그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미투에 관심 많은 건 참 고맙고 좋은 일인데 지금의 미투 보도는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이 인권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도처에 발생해 왔다 지금까지 그걸 인정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고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장자연 리스트 반가 리스트 이 재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사건이에요. 필요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밝히는 건 물론 저에게는 약간 사심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흔드는 거 정말 저에게 굉장히 참 탐납니다. 근데 이 꼭 조선일보 잡으려고 장자연 리스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정말 많은 연루된 사람이 31명인가 그 리스트에 써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인, 언론인 그리고 언론계 PD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꼭 죽여야지만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아주 정말 힘없는 연예인 지망생이 정말 노력하다가 그렇게 계속 성상납의 도구로 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러다가 억울함에 그렇게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뛰어오르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건처럼 되어버린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재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한다면은 얼마나 큰 어떤 일벌백계의 효과를 주겠어요. 우리 사회에. 저는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의 청원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꼭 그 청원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탁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해서 좀 우리의 이 국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침 오늘, 수요일, 3월 14일 수요일, 이제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제목이 8만 5천여 명의 청와대 청원, 장자연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도에 보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청와대 청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니 정말 뿌듯하고요. 여러분들도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청원의 마감이 오는 28일로 14일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2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빨리빨리 해주셔서요. 이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 이런 제도가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최근에 김기덕 감독이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봐도 그렇고 참 연예인들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알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연예인을 소비하면서 신나게 진짜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즐겁게 봤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월요일 날 모두
모두 다 좋은 컨디션이 돼서 다시 나타나서 방송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